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영경 앵커님께서 못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맘수 시사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영경 앵커님이 안 오셔가지고 네. 특별한 게스트를 불렀습니다. 바로 정민여 씨.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정TV의 안주인 역을 맡고 있는 맞습니다. 정민여입니다. 네. 제가 김용민 TV 너무나 사랑하는 방송이고 네. 그런데 오늘 맘스 시사 특히 또 제가 결혼 안 한 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누구야? 많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엄마들의 시사 이야기하는 코너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네. 방송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민 PD님이 네. 정민여 부르라고. 왜 이렇게 늦게 불렀지 그럼? 그 전부터 불렀어야지. 애정하는 마음이 많은데 네. 애정하는 마음이 많은데 네. 밀당하는 겁니다. 오, 밀면 튕겨 나갈 때도 무슨 밀당이에요.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왜 그래? 사귈 때도 있어야 되는데 밀기만 한다는 거. 진짜. 오늘 2시간 동안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밟힐 것 같습니다. 짚밟힐 것 같아요. 네. 아, 짓밟히다니요. 저희가 또 소중한 김엄마 지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니 왜 저 우리 신민정 평론가 소개 안 합니까? 투명이 아니 여기도 소개 안 했잖아요. 이거 소개돼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신민정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인상이 언제 봐도 너무 기분 좋고 네. 약간 남자들한테 인기 되게 많은 얼굴이거든요. 저 외모가.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얼굴은 어떤 겁니까? 약간 저렇게 귀염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약간 여우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다 점잖은 줄 알고 만났다가 네. 독한년이라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면에서 처음 뵀을 때는 되게 인상이 유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김용민 TV에 나와서 방송을 하시지 했는데 강단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말할 때 장난 아닙니다. 오늘 주제도 제가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제 논문을 거우셨다고요. 그래요. 아유, 정말. 제가 몇 마디 듣고 또 빡쳐가지고 분노의 키보드를 아유, 우리 승열이 형은 입만 열면은 네. 입만 열면 사람들을 막 분노하게 만드는 재주가 예, 있으시구나. 그 입만 열면 사람들을 막 위로해주고 치유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면 입만 열면 분노를 유발하는 주먹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 또 신민정 평론가님의 활약도 기대해보고 네. 우리 또 맘스 시사에 기둥서방 기둥서방? 우리 김용민 PD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기둥서방이라 하니까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그냥 기둥 같은 서방. 그냥 가만히 근데 기둥치고 너무 커. 그러니까 큰 기둥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오윤혜 씨 지난주에 내가 네. 검색하다가 네, 또 나를 왜 예전- 검색해? 2012년에 SBS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인기가요. 저도 봤어요. 주말에 올리는 거야 메신저에 내 영상을 주말 밤 9시 45분에 여러분 이분 자꾸 이러실 거예요. 영어로 OH 그리고 네. 뭐 YUNHYE였나 하여튼 네네네네. 오 그때는 뭐 완전히 네, 장난 아니었죠? 아, 그래요. 몸매가 빨간 원피스가 그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 처음 그렇습니까? 봤어요, 진짜. 네네. 지금 10년 전 동영상이 김용민 PD님 때문에 댓글이 최신 댓글이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오윤혜 씨가 그만해. K노트인가요? 그만해. 그건 내 흑역사야. 노래를 가르쳐주는 또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김엄마님 여기에 가시면은 오윤혜 씨의 쌍꺼풀 수술하기 전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잘 여전히 지냈습니다. 바쁘셨죠? 아이 그럼요. 네. 당연하죠. 제 사진은 지금 잔뜩 깔아놓고 그래요. 이분 뭐 하시는 분?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요. 아 그래요. 2012년 제가 총선 나가서 떨어졌던 해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2012년 이전과 이후로 갈립니다. 지금이 행복하시죠? 지금 네. 2012년부터 인생이 조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2012년도 2012년이지만 2016년도 네. 제 인생의 중대 고비 뭐였죠? 뭐가 있었는데? 정관 수술. 정관 수술. 안물 안궁. 아니 그냥 그건 굳이 안 해도 이미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색하시네. 굉장히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네.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하나 뭐
별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뭐하러 하셨어요? 돈 들여서. 예. 정권 바뀔 때마다 아기가 한 명씩 생긴다는 그런 루머가 있는데. 지금 자녀들 세 분이니까. 앞으로 정권이 바뀔 실제로 때마다. 근데 저 첫째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태어났고 둘째는 이제 네. 이명박 정권 때 태어났고 셋째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4년에 태어났는데 한 번씩. 2016년이 바로 이제 대선 1년 앞둔 시점이었는데 네. 긴급하게. 아내가 묶어라. 묶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네. 주문을 해서 찢었어요? 끊었습니다. 끊고 찢었어요. 이중으로 네, 이중으로. 완벽 네. 봉쇄를 하셨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아주 철통방어를 철통방어. 최근까지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드디어 백신을 1차를 맞았습니다. 네. 이제 1차 맞으셨어요? 1차 맞았어요. 우리 40대들은 좀 나중에 천천히 맞는데 네. 그 이전까지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사적 거리두기까지. 근데 이제 명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2차까지 맞으면 이제 네. 더 이상 철통방어를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사모님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서 이민을 가시던지 짐을 좀 싸주시길래. 지금 행복하시네요, 사모님. 그래요? 오히려. 네. 네. 저희 진짜 네. 광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제 이거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하면 안 돼요? 요게 이제 주스라기보다는 좀 즙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100% 보니까 제주도에서 나온 유기농 감귤을 가지고 만든 그 제품인데 주스인데요. 사실은 주스긴 한데 네. 뭐랄까 좀 더 진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세귤 농원의 100% 착즙 저기 있다. 유기농 감귤즙입니다. 과일은 보통 껍데기에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죠. 그럼요. 과일만입니까? 고기도 역시 껍데기가 맛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일을 먹을 때는 껍데기까지 통째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껍데기가 좋은데 농약 때문에. 그렇지. 농약 때문에 묻어 있을지 모를 농약. 예전에 그래서 트리오로 과일을 씻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트리오가 더 안 좋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트리오를 왜 씻어? 근데 그때는 또 농약이 더 심했기 때문에 네. 트리오로 한번 정화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자, 유기농 감귤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100% 유기농 감귤입니다. 약 걱정 하실 필요가 없고요. 색소, 인공감미료, 방부제 걱정 1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감귤 농축액에다가 정제수를 더한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유기농 감귤 원물이라고 하죠. 원형, 네. 이거 원료, 이거를 100% 통으로 착즙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껍데기까지요? 물을 섞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네. 사과나 이런 거는 껍질 우리가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귤은 진짜 껍질은 못 먹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감귤을 껍질까지 통째로 갈아 만들면 맛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안 드셔보세요. 안 드시고 계시나 보니.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런 종류의 과일즙, 이런 음료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특히 좀 감귤 주스 같은 거는 써가지고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고 쓰지도 않고 정말 딱 먹기 좋은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그래요. 저 귤피까지 갈아 만들기 너무 때문에 맛있다. 귤 껍질까지 갈아 만들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건 말할 나위가 없고 맛과 향이 훨씬 진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나 감귤 주스와는 차원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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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기 가공식품 인증, 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해썹 인증까지 다 갖췄습니다. 너무 김용민닷컴의 운영사인 대마시아는 해썹 인증이 기본이더라고. 기본이고 여기 해썹 인증. 진짜 광고 넣기 깐깐해요. 그래요. 네. 사고가 전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저 무서운 얼굴로 하나하나씩 체크하시는데 예. 대마시안에 광고를 넣었다. 그러면 품질이 그냥 인증됐다. 그래. 검증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네. 뭐 인증 진짜 그냥 맛있는 뭐 거 안심하고 먹으려고. 드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전에 그래서 대마시안 직원들이 단체로 저기 헌혈을 하러 갔는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왜요? 또 무슨 재미없는 얘기하려고. 눈물도 없는 양반 진짜. 역시나 재미가 없잖아. 근데 오윤혜 씨가 이 대마시안 몰에 있는 제품들을 김용민닷컴. 진짜 네.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네. 30만 원씩, 40만 원씩 사가지고 진짜? 자기 집 앞에 박스를 우수고객. 엄청 쌓아놔요. 이게 아이스박스 열리게. 진짜 많이 와. 그래요. 물건들이 다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다음엔 또 환경 보존을 네. 위해서 ESG 경영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친환경. ESG만 난 거의 쓰질 않는 표현이라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스박스 이런 거 있죠? 네. 이제 도착하면은 먹어도 되는 아이스박스를 한번 개발해 볼까. 집중해서 듣고 멘트를 빨리 빨리 끊어! 빨리 읽으세요. 가격. 자, 세귤 농원 유기농 감귤즙 30호 네. 19,800원. 그럼 한 포에 얼마지?
저기 선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네. 600원 정도네요. 네, 이게 600원이다. 대박. 50%는 31,500원 더 싸지는 나 거야. 이거 사야겠다. 나도. 아씨. 자, 게다가 배송비 대박이야. 무료입니다. 네, 무료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저 본부장님도 이따 또 배달 또 가야 돼요. 직접 배달. 자, 배송비도 무료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제 농약 걱정 없이 몸에 좋은 껍질까지 통째로 갈아 넣은 네. 세귤농원의 유기농 감귤즙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드셔보세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직 안 드셨구나. 습기가 비싸거든요. 좋은 그럼요. 걸수록. 네. 그 성분을 안 깨트리고 좋은 성분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렇게 미세하게 남는 거 보면 착즙기랑 한 걸로 그냥 주스 만든 거랑 다른 게 느껴지는데 비싼 착즙기로 착즙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맛을 여러분들이 워낙 우리가 오렌지 주스는 많이 마시기 때문에 딱 마셔보면 느낌 알거든요. 이건 찐이다. 아니면 이거는 가공이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첫 모금부터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 색깔을 봐요, 색깔. 이게 진짜 진하다는 게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쁜 예. 노란색. 제대로 통째로 갈아 넣은 그런 감귤. 아, 그래. 이 귤피도 느껴진다. 네. 그 착즙기 같은 경우엔 그리고 쓰레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다 세척하려면 엄청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600원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좋고 품질 좋은 주스를 마실 수 있으면 여러분 추석 선물로도 최고입니다. 아이, 그래요, 여러분. 자, 세귤농원의 100% 착즙 유기농 감귤즙 네. 많은 바라겠습니다. 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네네. 뭐가? 예. 왜냐면요, 신민정 평론가님께서 저희에게 네. 이렇게 인쇄물을 나눠주시면서 아이고, 예. 와, 전 논문인 줄 알았어요.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예. 윤석열 씨에 대해서. 예, 윤석열. 아니 이 양반은 정말 큰일 날 양반이에요. 일이 많았나요? 저희는 뉴스를 즐겨보지 아, 않아가지고. 또 보도도 안 해줘. 윤석열한테 불리할 거 잘 보도도 안 해주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만약에 다른 뭐 인사가 했다는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났을 거고 이번에 어떤 뭐 검찰 관련해서 좀 문건 나온 거는 지금 뭐 정권이 뒤집어질 만큼 크게 보도될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네. 보도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아주 축소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에 화가 나서 두 가지를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일단 120시간 노동에 이은 노동 관련한 망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 120시간 근무. 주 120시간이 도대체 얼마나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네.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쵸? 5일 내내 정말 잠도 안 자고. 1분도 안 쉬고. 이게 가능해? 근데 이 주 120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렬이 형이. 이걸 어디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저기 매일경제 나가서. 네,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근데 거기 정말 더 많이 문제가 될 만한 말들도 많았는데 그 부분만 문제가 된 건데 말뿐이 아니에요. 네. 쪽벌에다가 사타구니가 간지러웠는지 수척하게 진짜 본능적이시다. 오늘 그분도.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웃긴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네. 이 안동대학교 학생들이랑 만나서 뭐 노동 관련 얘기를 하다가 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라는 노동자 평화 동시에 아프리카 평화하는 그렇네요.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 그 밑에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손으로 부 만지기만 해봐. 쓸어 올리기만 해봐. 손으로 네 부 쓸어 올리기만 해봐라. 부땡 쓸어 올리기만 해봐라. 손 쓰지 마라. 이렇게. 역시 아니 일단 이 손발 노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건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그쵸, 다 그쵸. 사실은 손발 노동 없이 현장 노동 없이는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업적을 못 이룬 그런 업종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이 노동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만약에
아프리카 인사가 이 인터뷰 내용을 본다고 기사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외교 결례입니다. 비하죠, 비하. 뭐 거의 뭐 자기 발언이 어떤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려를 못하는 게 거의 박근혜 수준의 어떤 감각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손발노동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라는 말은 딱 한 군데가 보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보도가 됐던 내용이 뭐냐면 임금 차이 별로 없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큰 차이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그냥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없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런 직업이 뭐죠? 없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분은 차이를? 비정규직의 어떤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인 거죠. 이분 지금 구수나 해가지고 결국엔 공무원, 안정적인 정규직 공무원 되셔가지고 네. 일단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자체가 그렇지. 완전히 없다. 없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같은 일을 해도 시간당 정규직에 비해서 한 60%의 돈, 하나봤자 70%의 돈을 받거든요. 비정규직이면.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격차가 사상 최대치였어요. 그러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계속 그런 현실로 더 벌어지는 현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임금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이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기상캐스터로 네. 하셨어요. 금액이 비슷하다고 치더라고.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안에서 마치 그 조선시대 계급이 나눠지듯이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내가 뭔가 되게 하급에 있는 하급 계급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이 안에서 어떤 그런 무시랄지 네 그런 감정적인 소모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가장 이제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정이잖아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컴플레인을 절대 할 수 그럼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복리후생에서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요. 내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애 키우고 어쩌다 가끔 아프고 이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 보장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눈치 보면서 육아휴직 써야 되고 다쳐도 내가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네. 해고를 언제 당할지 모르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 우리나라 현실 비정규직 현실 속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상황이 맞아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정규직 이해가 어떤 없어. 대우를 받고 무지, 있는지. 무지.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한 직장에서 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냐라고 얘기했어요. 왜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일단 비정규직으로 여기서 결혼해서 필요한 뭐 아이 낳고 기르고 하고 뭐 다치고 혹은 뭐 가끔 필요 휴가를 쓰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를 누릴 수가 없어요. 비정규직은 아예 네, 꿈도 못 맞아요. 봐요. 네.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줘도 일자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는 이런 그럼요. 좋은 일자리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적성이 맞아도 보수가 적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보수가 있어도 이런 어떤 복리후생적인 면에서 내가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 일과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냥 그만두거나 아이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평생 근무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직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 R 에볼루션 스카이랑님이 정규직 못하면 월급이라도 많이 주던가라고 댓글 아니 남겨주셨어요. 외국은 그래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의 천국인데 거기는 정규직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네. 네. 페이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아이고 비정규직 쓰느니 차라리 그냥 정규직 쓰자. 정규직 쓰겠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비정규직과 어떤 정규직의 차이가 있고 이런 노동 현실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어떤 사회보장제도, 노동 관련한 사회보장제도와 또는 노동자 보호하는 노동법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사람 이 말 다음에 무슨 말을 붙였냐면 더 자유로운 회고를 해야 된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좀 힘들어지면 아무렇게나 좀 쉬운 해고가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기업도 성장하고 그럼 일자리도 많아진다라고 얼핏 들으면 그렇게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이걸 지금 안동대학교 지금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야, 너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돈 뭐 임금 차이 없으면 돈 똑같이 받으면은 큰 차이가 있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동일 임금 안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 왜 가려고 합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두 정규직 차이도 한 30% 차이가 나요, 임금에. 그럼요. 아니 절반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복지도 대기업은 훨씬 잘 돼 있고. 그럼요. 그럼 중소기업 정규직이라고 해봤자 대기업 정규직보다도 임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쉬운 해고를 해야 된다? 언제 우리 삼성이 돈을 못 벌어갖고 사람 뽑는 걸 줄였습니까? 뭐 기업들이 뭐 수익이 덜 나와가지고 사람 덜 뽑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더 자유로운 해고를 해야 된다,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지금 우리나라 노동 환경, 특히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네요. 제가 진짜 이분한테 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면은 첫 번째로 지하철 첫차 다니는 시간에 그래요. 첫 차를 타러 가라. 그럼 그 첫 차를 타러 가는 그 5시 언저리 5시 조금 넘은 시간에요. 지하철역에서 이미 김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분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는 잠을 못 자고 그 김밥 싸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뭘 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네. 6411번 서울버스. 6411번이요? 예,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에서 출발해서 네. 개포동 주공 1단지까지 1시간 40분 걸리는 노선버스. 그 노회찬의 명연설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네, 그걸 타면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 약속이 난 듯 그 정거장에 기다려서 4시간 같은 시간에 타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제가 주로 이제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노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타는 버스예요. 그리고 제가 탔던 그 지하철 첫 차는요 거의 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하게 타셨고 핸드폰을 보지 않으세요. 다들 피곤하고 첫 차잖아요. 다 맞아요. 눈을 감고 계시거나 서 있는 사람도 앉아 있는 사람도 눈을 감고 아무도 막 이렇게 흥겹게 떠들거나 하시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다들 정말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엄청난 삶의 무게라기보다는 이 인간의 노동이 얼마나 이게 진짜 이렇게 말로 함부로 떠들어댈 수 없는 만큼의 깊이를 갖고 있는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그 첫 차를 타서 느껴봤어요. 아니 우리 저 신민정 평론가가 알바의 여왕입니다. 알바의 여왕. 여제. 여왕 정도가 아니라 여제. 몇 개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안 적어봤는데 그래도 한 20 정도 가까이. 제일 힘들었던 아르바이트가 어떤 거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알바는 또 얘기해야 돼. 전 전단지 알바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못할 뿐더러 1m짜리 이제 홍합 모자를 쓰고서 인형파. 아니 어느 날 갔는데 시급을 2개를 준다길래 얼른 친구랑 알아봤는데 이상한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둘이 가자 그래서 신나서 갔는데 모자를 하나 길게 꺼내주시더니 이걸 쓰거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가 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더라고요. 셀카도 한 번에 못 찍고. 그 저기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치이기도 하고. 아이고 사실 그 사극 알바 하시는 분들, 모조 자체 쓰기가 출연자들. 힘들어. 저 했었잖아요 예전에.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원형 탈모 왔었어요. 원형 탈모가 올 정도. 바로 그래서 그 출연료 지금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한 15만 원, 뭐 20만 원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렇게 거기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은 봉고차 같은데 이제 다 같이 탑니다. 다 같이 타고 그런 사극 촬영하는 데는 뭐 용인, 민속촌이나 이런 지방 쪽으로 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가서 대기도 10시간, 12시간씩 합니다. 기다렸다가 잠깐 한 10초 나오는 거 찍고 그리고 또 올라올 때도 차가 없잖아요. 다 같이 그 차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원형 탈모 오고 치료비가 더 들었다는. 저도 구두를 신는 웨딩홀 알바를 했는데 웨딩홀 알바는 복장도 엄청 엄격하고요. 맞아요. 구두를 신는 웨딩홀 할까? 힐을 신어야 돼요. 반드시 제가 이제 못 신는데. 입구에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정장 입어야 되니까. 정장도 치마 정장이라 자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걸 구두를 신고 입기가 참 힘든데 저희 또 이렇게 예도하고 축포 쏘는 이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축포를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연습을 하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가자마자 대충 설명 듣고 타이밍 맞춰서 써야 되는데 웨딩홀 저쯤에 신부가 가면 머리 위로 쏘는 거야 라고 해서 내가 하나 둘 셋 하고 빵 쐈는데 축포가 엄청
맞으면 아프거든요. 네. 제가 그 신부 뒤통수에 쓰고가지고 그 신부는 뒤통수에 쓰고 이렇게 막 뒤로 엄청 사과만 하고 사과하고 그 웨딩홀에서 잘리고 다른 웨딩홀로 아이고. 아니 잘리는 것도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나오지 말라고 하죠. 아이고. 봐봐 이렇게 잘린다고. 비정규직이 무슨 이런저런 절차가 어딨어. 그냥 바로 아웃이지. 근데 제가 시간 강사를 오래 그만뒀었는데 사실 시간 강사를 하다 보면은 저는 정말 하찮지만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시고 외국에 박사학위 다 받으시고 그런데 이 시간 강사가 나라에서 무슨 시간 강사한테 무슨 고용보험을 해달라 했나 뭐 아무튼 그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대학에서는 이제 시간 강사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3년으로 줄이고 무슨 안식년을 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막 5년, 6년 눈치 봐가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3년 하면 또 쉬어야 돼. 그리고 뭐 방학 때 당연히 월급 안 나오고요. 강제로 그냥 쉬는 거군요. 네, 이제 나오지 마세요. 이런 거 나도 그때 경험해 봤는데 네. 제가 할 때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2년 이상 하면은 총 4학기죠. 4학기 하면은 무조건 쉬어. 네. 왜냐면 그 의무적. 5학기가 되면은 채용을 말하자면 해줘야 정규 직원처럼 예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그렇지. 그래서 4학기 하면은 그냥 그걸로 한 학기 쉬고 다음 학기 또 다시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규제나 법 같은 것도 이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게 진짜 그냥 보기 좋은 허울인 게 다 피해서 가잖아요. 맞아요. 더 피해를 줬지 강사법 때문에. 책상에서 앉아서 법을 만드시는 분들 진짜 맞아요. 비정규직 현실에서 아둥바둥 해보셨던 분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청년들 대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할 거면 이런 헛소리 말고 또 한 가지 해보라고 싶은 게 뭐냐면 노량진에 진짜 일찍 가서 노량진에서 고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첫 수업 새벽부터 있거든요. 7시. 아이고. 그러면 7시 수업이면 7시에 가잖아요. 자리에 못 앉아요. 막 맞아. 기둥 뒤에 앉아야 돼요. 그럼 막 걔네들 진짜 첫 차 타고 와서 줄 서요. 건물 뺑뺑 돌아가면서 입구 바깥에까지 줄 서 있기도 하고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점심에 먹는 컵밥 맞아요. 컵밥 한번 먹어보고 저녁에 들어가서 1.5평짜리 고시원에서 마저 공부 마친 다음에 잠자는 이걸 일주일만 살아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고시 공부 9수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용돈 타서 큰 집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노량진에서 그렇게 정말 컵밥 먹어보면서 하셨는지 집이 잘 살았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청년들이 얼마나 자기의 그 앞날을 위해서 지금 이 예쁜 시기를 이 아름다운 청춘들을 얼마나 그런 좁은 공간 안에 구겨놓고 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일주일만 이거 살아보시면은 이런 헛소리 못합니다. 제 친동생이 그렇게 노량진에서 2년 동안 고시원에서 살면서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침 새벽 기도를 가면요. 교회에서 밥을 줘요. 그러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사람이 너무 원하는 게 간절해지니까 걔는 종교도 없었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는 기도가 나오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드리고 밥을 먹은 대신에 그렇게 해야지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 빨리 가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거를 1년 넘게 했거든요. 저도 동생이 있는 고시원에 갔다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정말 다리를 뻗을 수가 없고 옆에서 그냥 뿌시락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 아 이렇게 처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 열심히 그리고 거기는 다 코로나 전부터 칸막이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다 혼자만 오니까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책 보면서 밥 먹고 그렇게 치열하게 1년 2년 공부해서 이제 겨우 됐는데 정말 그 청년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거든요. 이분이 왜 화가 나셨는지 알겠네요. 이분이 말하는 나라 어떤 나라냐면요. 지금 청년 데려다가 120시간 동안 막 부려먹고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네? 그러면 그냥 잘라버려. 이렇게 해도 되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중간에 밥 먹는 거 부정식품 먹으면 어때? 불량식품 그렇지. 먹으면 어때? 야 먹어 그냥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MZ 세대 뭐를 어떤 통칭하는 말로 이 캠프에서 민지야 뭐 이거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민지. 슬로건으로. 네. 민지 백날 불러봤자 이런 헛소리 하면 대답 안 합니다. 우리 저 대마시안에 민지 씨가 2명 있어요. 한 분은 남자, 한 분은 여자. 예. 절대 대답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또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또 발언을 한 게 또 드러났는데 뭐죠? 안동대학교 가가지고 한 말이에요. 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네.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울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요. 뭐 대학원까지 가서 그 배울 거 있느냐? 그러면요. 기술 배워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입만 열면 폭탄이구나. 여당으로서는 뭐 즐거운 일입니다만은 이거 보면서 제가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의 그 어떤 평판을 좀 해보자면은 네. 국가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 자리냐면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옛날엔 권력자였지 뭐. 근데 지금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됐고요. 네.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하느냐? 이 세상은 가만히 두면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한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불평등, 불공정하게 흐르는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운동장을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천민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나라에서는 국가 지도자는, 공공의 어떤 그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좀 진보적이어야 하고 좀 좌파적인 성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지극히 바뀌어야 되니까. 우익, 보수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본 친화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중간 지대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좀 진보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씨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힘 있는 사람, 좀 더 돈 있는 사람에게 더 기회가, 혜택이 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약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고 있으니 말이죠. 아니, 그들의 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돌이켜보니까 이 윤석열 씨가 검사만 했었잖아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검사밖에 안 해봤어. 뭐 중간에 잠깐 변호사를 했었습니다만은. 네. 검사를 내내 하면서 이 사람이 만났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범죄자로서 만난 거야. 아. 안타깝네요. 범죄자로서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그러니까 대무시를 할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예. 이 양반 무슨 짓을 해도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리고 뭐 기업 상대로 맨날 검사님 소리 듣고, 영감님 소리 듣고. 그리고 국민들 상대로 갑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임금 차이 없으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같다? 저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보다 뭐가 기분이 나빴냐면, 너네 대충 돈 똑같이 받으면 뭐가 그렇게 차이 난다고. 그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돈 똑같이 받으면 됐지, 뭐 니네 원하는 거 돈 아니야? 돈이나 똑같이 받으면 됐지? 아니요,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거고, 인간다운 노동 권리를 원하는 거예요. 네. 내가 기쁘게, 내가 존중받으면서 보람 느끼면서 일하겠다는 거지, 돈이나 똑같이 받으면, 약간 이런 뉘앙스를 느껴서 이 사람은 진짜 노동자를 하찮게 보는구나. 약간 계급화되어 있는 거 완전히 엘리트주의자인데 엘리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좀 의문인 게, 그럼 주변에 뭐 참모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얘기를 좀 그렇게 정치적으로라도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면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조언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동에 관련돼서 공부하거나 노동에 관련돼서 책을 읽으시거나 만났던 사람이 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노동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 분위기가 안 맞아도 갑자기 쉬운 해결을 아무데나 해결책으로 갖다 붙이고, 약간 이렇게 잘 모르는, 이 양반 진짜 모르는구나. 이거 지금 이 맥락에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말 못하는데 청년들한테 막 큰 의미 없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쉬운 해고가 답이라는, 이거 20살짜리가 들어도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식의 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노동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아까 배우실 거면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참모진과 손절하시고 네. 차차를 타보시고 노량진에 가보세요. 오히려 그게 정말 정치를 하시겠다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 한 권만 읽었고 너무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쉬운 애고 같은 경우. 그렇지. 배우셨나 봐요. 경험이 없어, 경험이. 약간 이런 부분은 약간 무섭게 다가와요. 제가 이 박근혜 정권 때 이런 반노동 정서를 보면서 네. 결심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말 노동자 생활을 정말 경험해본 최소한 1년은 해야 된다. 1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지 않는 사람들, 노동 현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또 한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킨 게 있어요. 네. 검찰을 사유화하려는 이런 어떤 대검 쪽에서 작성한 소위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이 하나가 지금 나왔는데, 네. 지금 이걸 살펴보니까 이 장모 최은순 씨에 관련된 의료법 위반이나 정대택 씨 관련한 사건들, 그러니까 동업자를 고소해서 치열하게 다퉜던 그런 사건들 같은 이런 주요 사건들 4건이 이 문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판결 순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혐의 없다고 나온 인물 정보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적시한 또 민간인 사찰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또 장모를 피해자나
또는 투자자라고 표현한 누가 봐도 이건 옹호할 만한 문건이다고 볼 수 있는 문건이 지금 나왔어요. 이 문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검찰을 자기 무슨 개인 로펌처럼 활용했구나. 이 사람이 혼자서 검찰을 아주 자기 로펌처럼 생각하고서 그 밑에 어떤 조직을 다 꾸렸구나. 일단은 윤 전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쪽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문건은 우리가 국회 쪽에서 질의를 받거나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실무선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국회 쪽에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회의원들 중에 이 내용 알고 이거 다 본 사람이 없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작성할 만한 기관이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이 개별 사건들, 이 4개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인데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지금 종합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건에 관련된 이 사람에 관련된 이 모두 다 다른 사건을 종합할 만한 그게 종합이 가능한 기관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의심되는 기관이 어디냐?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여기 어디예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지금 대검에 수사정보정책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인데 부서. 대검 안에 있는 그죠? 직책일 거예요, 직책. 직책. 근데 이제 거기 차장, 대검의 그 수장이 검찰총장이고요. 다음이 이제 대검 차장. 그리고 뭐 일선에는 이제 뭐 지검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부장검사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검찰 가면은 그래서 차장이 부장보다 높네요? 부장보다 높은. 그러네, 여기는. 그렇지. 특이하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직장은 부장이 높잖아요. 부장 밑에 차장인데 거기는 차장이 높아서 아니 어떻게 뭐 차장이 왜 이렇게 여기는 더 힘이 센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검 차장 밑에 있지만은 근데 이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그 검찰총장하고 직접 만납니다. 직접 보고해요. 또 직접 또 뭔가 메시지와 지시를 받고요. 그러니까 권력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권력인데.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권 때 직책은 미친데 박근혜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박근혜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3명. 누구죠? 그 3명을 가리켜서 문고리 문고리 3인방. 예.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권력이 와해된 거죠. 질서가 와해된 거지. 조직이 와해된 거야. 이제 하여튼 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여하간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취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관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전 바로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나요? 그 시기 때 이 법무부 감찰부에서 우리 여기 지금 이 검찰 내 수사정보정책관 이게 폐지시켜야 된다. 축소시켜야 된다. 이게 너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권고를 받고 이미 이 기관 이런 업무를 완전히 대폭 줄여서 이제 그런 규정을 완전히 이제 개정해서 줄여서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윤석열 총장이 다시 들어오면서 인원을 2배 이상 늘립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 수사정보정책실 그리고 이 사람을 아주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걸 볼 때 이 사람은 이 기관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문건을 본 법조계 인사들이 하는 말은 이거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 조회한 거 아니면 이거는 변호인들도 그러니까 최 씨 장모의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여기 기록돼 있다. 뭐 검사가 있겠지. 검사가. 이건 결국에는 검찰 내부망에서 된 거다. 그런데 계속 윤 총장 쪽 대변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실무선에서 그냥 작성한 그냥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도 다 하는 문건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다 취합하고 문제는 보고할 목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정리돼 있는 순서나 이 문건의 어떤 형식이 어떠냐면 기획통 검사들이 무언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썼던 그 형식 그대로 번호 매김부터 시작해서 글자 자간수 조정해서 어떤 한 문장이 다음 문장으로 안 넘어가게끔 하는 이런 어떤 완벽히 이거는 기획통 검사가 작성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건인 거죠. 이거는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세계일보라는 언론사에서 윤석열 씨가 메이저 언론만 친다고 했는데 윤석열 씨가 치는 메이저 언론 세계 언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 문건을 3장짜리를 지금 세계일보가 입수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단독 기사들을 지금 낸 내용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 인물에 관련된 사건 기록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취합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수사와 기소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누구냐? 윤 검찰총장의 장모라면은 이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상관이 없지. 검찰총장 장모면 장모일이지 왜 그 검찰총장이 이걸 특히 그 수사의 검사들이 여기에 관여합니까?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장모에 관련된 문건들이었던 네, 거예요? 장모 사건 주요 4건에 대한. 사랑꾼이야. 내가 말했잖아. 윤석열 씨는 사랑꾼이야. 아니 근데 이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데 사랑에 충성한 사람. 사랑해 주라. 장모도 사랑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부인을 지키려고 사랑꾼이야 진짜.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그 윤석열 씨가 자기는 장모 관련해서 보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는데 밑에 순타 문건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 명백한 이 검찰이란 집단이 윤석열의 사조직이 돼버렸다라는 것이고 이게 박근혜 국정농단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국가기관을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 자기의 사익을 어떤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조사를 나오고 좀 있는 받으셔야 것만으로도 이제 아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 주장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장모 대응 문건이라고 하는 그 문건 내에 일반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고발이나 고소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진정사건, 이런 진정사건의 어떤 처리 결과 같은 것들이 다 보고가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네. 누구한테 배당되고 주인검사 누구고 뭐 어떻게 처리됐고 하는 것들까지 다 표기가 돼 있는 이거는 아마 킥스라는 내부망이라는 것을 볼 때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시기를 좀 따져보면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고발 사주와도 좀 관련이 있겠구나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지금 추미애 장관 당시에 법무부와 윤 총장이 대립하면서 어떤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해서 재고발이 막 이뤄지고 있고 그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문제 제기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니까 도촌동 부동산 사건 뭐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또 계속 고발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그런 시기니까 아마 이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이 상황 중에 조직적으로 어떤 윤 총장 일가를 변호하기 위한 어떤 대검이 조직적으로 나선 거죠. 그리고 요 시기와 맞물리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 고발 사주한 그 내용이 그 다음. 그리고 같은 인물이 등장하죠. 손준성이라는 검사. 결국에는 어떤 한 맥락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요. 저기 윤석열은 이것만이 아닐 거야. 지금 드러난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 파헤치면 나올 거고 정말 우리 그 수사기관들이 뭐 공수처든 현재 대검이든 정말 제대로 한번 털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우수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선거 전략가들은 아 이거 참 뭐가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를 사람이니까 더 같이 가서는 힘들겠다. 그 촉이 제일 빠른 사람이 김종인 씨야. 아, 네. 김종인 씨도 거의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윤석열 씨는 네. 대통령이 될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네. 도망갑니다. 제가 더 먼저 도망갑니다. 저희 부모님 모시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메이저 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싹수를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윤석열보다 이낙연 후보자님이 대통령 되면 이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그래도 하나를 피할 수 있다면. 그래. 누구를 피하고 싶어요? 예? 누구를? 이낙연과 윤석열 중에 네. 그래도 더 피하고 싶은 사람. 네. 대통령이 되는. 이낙연이지. 윤석열은 걱정이 없어. 아 그래요? 저기 될 리가 없으니까. 아니 주진우 기자한테 가서 형 잘못했다고 막 울고 막 빌면 그래요? 되거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거든. 아 그런가요? 부부에다 술 한 잔 따라주시면 좀 드시고 좀 맞지 뭐 몇 대 좀 맞지 뭐. 충성 자세 하시고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장모라는 분은 하나만의 어떤 사건도 대단한데 이 너무 사건이 여러 가지고 종류도 다르고 이렇게 많은 건수로 사기로 이렇게 네. 고발을 당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드물거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많은 상습범이다. 많은 건수로 고발을 당했는데 네. 이렇게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 빠져나온 사람도 혼자만 안 받았더라고요. 거의 나머지 불사조예요, 불사조. 같이 한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는데 네. 이 모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오윤혜 씨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못해도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 맘스 시사에 굉장히 이 수준이 높아서 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높습니다. 우리 신민정 평론가님이 거의 개인 과외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매주 몰라도 알아야 합니다. 네. 김현